길려원의 정확한 재산과 월 수입 행사 출연료는 2006년 7월 29일 현재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소속사 계약서도 방송 출연 계약서도 세금 신고 자료도 세상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길려원의 이름 앞에 놀라운 재산이라는 말이 붙기 시작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2024년까지만 해도 간호학과에 다니며 가수의 꿈을 키우던 대학생이 불과 2년 만에 전국 단위 경연의 결승 진출자이자 미스트롯4 최종 4위 가수가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개할 수 있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재산 액수가 아니라 길려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 돈을 벌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는지, 그리고 현재 활동량을 기준으로 월 수입과 출연료가 어느 정도 규모로 형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입니다. 가장 강력한 숫자는 EAA.91점입니다. 길려원은 2026년 3월 5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트롯4 결승전에서 마스터 총점 찰리보 78점, 온라인 응원 투표 370점, 실시간 문자 투표 564.91점을 받았습니다. 실시간 문자 투표는 14만 4,992표였습니다. 이 세 점수를 합친 최종 점수가 이교예 지지웅 1점이었고 길려원은 이소나 허찬미, 홍성윤에 이어 최종 4위를 기록했습니다. 결승 무대에 오른 참가자는 길려원, 윤태와 홍성윤, 이소나, 허찬미까지 단 5명이었습니다. 출발 당시 참가 규모가 80배 할 팀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길려원은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마지막 5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순위표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경연 전과 경연 후에는 가수의 시장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 축제 관계자에게 길려원은 더 이상 이름을 처음 설명해야 하는 신인이 아닙니다. 전국 방송 결승에서 14만 표가 넘는 실시간 지지를 받은 가수이며 미스트롯4 톱5라는 문구만으로도 포스터의 중심에 배치될 수 있는 인물이 됐습니다. 행사 주최 측이 돈을 지불하는 대상은 노래 3곡만이 아닙니다. 관객을 모으는 힘 현장에서 사진과 영상을 확산시키는 힘, 방송에서 만들어진 이야기, 팬들이 움직이는 속도까지 모두 출연료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합니다. 길려원이 행사 한 번에 정확히 얼마를 받는지는 확인된 자료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실제 계약금처럼 말하면 사실을 왜곡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방법은 가정치를 넣어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행사 한 회 출연료를 300만 원으로 가정하고 한 달에 6회 무대에 오른다면 행사 매출은 100만 원입니다. 한 회 500만 원 다번에 월 8회라면 4천만 원입니다. 한 회 700만 원 대원에 월 10회라면 7천만 원입니다. 이 숫자는 길려원이 실제로 받는 금액이 아니라 출연료와 일정 횟수에 따라 월 매출이 얼마나 크게 달라지는지 보여주는 계산입니다. 여기에 방송 출연료, 콘서트 배분금, 음원 수익, 팬 행사 광고 촬영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 전부가 개인 통장에 남는 것도 아닙니다. 소속사와의 정산 비율 매니저와 차량 비용 지방 이동비, 숙박비, 의상비 헤어와 메이크업 비용 안무와 연습 비용 세금이 빠집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총 매출이 4천만 원이라고 해도 비용과 정산 조건에 따라 실제 개인 소득은 그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월 매출과 월 수입을 같은 말처럼 사용하는 순간 시청자는 실제보다 부풀려진 재산을 믿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경연 프로그램의 순위가 곧바로 같은 금액의 출연료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톱5 가수라도 방송 직후 화제성 팬카페 규모 지역별 선호도, 사회관계망 영상 조회수 무대에서 부를 수 있는 대표곡의 수에 따라 섭외 조건이 달라집니다. 행사 시간이 15분인지 30분인지, 노래를 3곡 부르는지 5곡 부르는지, 서울에서 가까운 장소인지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지역인지도 계약금에 영향을 줍니다. 라이브 밴드를 동반하면 비용이 커지고 MR을 사용한 단독 무대라면 구조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누군가 길려원의 출연료가 무조건 한 회에 특정 금액이라고 말한다면 계약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라는 단어도 세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가수가 한 달에 높은 매출을 올렸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재산으로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신곡 녹음과 뮤직비디오 제작 무대 의상, 보컬 훈련 홍보 콘텐츠 제작에는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특히 활동 초반에는 벌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을 다음 무대를 위해 다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방송에 자주 등장해 큰 돈을 버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순자산은 예상보다 작을 수 있고, 반대로 검소하게 생활하며 꾸준히 저축한다면 공개되지 않은 자산이 안정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길려원의 2024년 대상 수상은 경제적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우승자는 가수 인증서와 함께 신곡 제작과 음반 발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인에게 음원을 제작하고 세상에 내놓는 과정은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한 일입니다. 직접 비용을 모두 부담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노래를 준비할 수 있다면 그것은 통장에 들어오는 상금과는 다른 형태의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길려원에게 이호섭 가요제는 한 번의 상금보다 다음 경력을 만들어준 발판에 가까웠습니다. 길려원의 성장 과정을 보면 이 변화가 하루아침에 생긴 행운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20일 경상남도 의령군 서동생활공원 특설 무대에서 제8회 이호섭 가요제가 열렸습니다. 당시 전국에서 약 100여 명이 예선에 참가했고 1차와 2차 예선을 통과한 12명만 본선 무대에 올랐습니다. 길려원은 민수현의 홍랑을 불러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나이는 19세였고 간호학과 1학년 학생으로 소개됐습니다.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현장에는 약 1,500명의 관객이 모였습니다. 길려원은 단순히 노래를 외워 부르지 않았습니다. 홍랑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관련 다큐멘터리까지 찾아보며 인물과 감정을 공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회 우승은 길려원의 첫 번째 중요한 자산이 됐습니다. 현금으로 계산되는 상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 규모 가요제 대상이라는 경력 작곡가 이호섭과의 인연 무대 영상, 기사 기록, 신곡 제작 기회, 업계 관계자에게 이름을 알린 경험이 모두 자산입니다. 신인 가수에게는 집이나 자동차보다 이런 기록이 먼저 돈을 만듭니다. 행사 섭외 담당자가 가수의 이름을 검색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수상 이력과 방송 영상이 많을수록 계약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길려원은 KBS 전국 노래자랑 계룡시 편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으며 대중 앞에서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김용임의 꽃바람을 불렀고 이 경험은 이후 미스트롯4 예선 무대와도 연결됐습니다. 길려원은 2026년 4월 방송에서 자신을 KBS가 키운 인재라고 표현했습니다. 간호학을 전공했지만 노래를 포기할 수 없었다며 아픈 사람의 마음을 노래로 치유하는 음악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이 말은 길려원의 이미지가 단순한 경연 참가자에 머물지 않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간호학과 학생 전국 노래자랑 수상자 이호섭 가요제 대상, 미스트롯4 톱5라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하나의 브랜드로 이어진 것입니다. 가족의 음악적 배경도 길려원의 서사를 강화합니다. 길려원은 아버지가 젊은 시절 꽹과리를 쳤고 어머니는 가수가 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음악을 좋아하고 재능이 있었다며 자신이 가족의 꿈을 대신 이루는 느낌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려한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공개된 이야기는 가족이 품었던 음악의 꿈을 길려원이 무대에서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길려원의 재산을 이야기할 때 부모의 직업이나 집값을 확인되지 않은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길려원의 가장 큰 재산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전국 인지도입니다. 둘째는 14만 47,992표로 확인된 팬의 행동력입니다.
셋째는 2024년 의령에서 시작해 2026년 전국 방송 결승까지 이어진 성장 기록입니다. 넷째는 젊은 나이와 확장 가능성입니다. 다섯째는 경연 이후에도 방송과 공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미스트로스 4 톱5라는 타이틀입니다. 이 자산들은 부동산 등기부처럼 바로 가격을 붙일 수 없지만 향후 출연료와 광고료를 결정하는 핵심 조건입니다. 월 수입을 추정할 때는 계절도 봐야 합니다. 봄과 가을 지역 축제철에는 행사 횟수가 늘어날 수 있고 장마철과 한겨울에는 야외 행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방송 녹화가 많은 달에는 행사 숫자가 적어도 방송과 콘서트 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송 노출이 줄고 신곡 활동이 멈추면 출연 요청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의 수입만 보고 연간 재산을 계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7월에 일정이 많았다고 해서 12개월 내내 같은 금액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길려원의 출연료를 결정할 또 하나의 요소는 신곡입니다. 경연에서 부른 노래로 인지도를 얻는 것과 자신의 대표곡을 가진 가수가 되는 것은 시장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중이 제목만 들어도 길려원을 떠올리는 히트곡이 만들어진다면 행사 한 회의 가치뿐 아니라 음원방송 광고, 팬덤 매출까지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표곡이 자리 잡지 못하면 경연의 화제성이 약해진 뒤 섭외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길려원에게 가장 중요한 투자는 비싼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오래 남길 노래와 무대를 만드는 일입니다. 정리하면 길려원의 공식 재산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월 수입도 공개되지 않았고 행사 한 회의 실제 계약금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인된 숫자만으로도 가치 상승의 속도는 분명합니다. 2024년 4월 20일 약 100회 참가자 가운데 12명이 오른 2호섭 가요제 본선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약 1,500명의 관객이 지켜본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5일 미스트로 S4 결승에서 14만 47,992표, 최종 2보 121.91점으로 4위에 올랐습니다. 불과 2년 사이 지역 가요제 대학생 우승자가 전국이 알아보는 결승 진출자가 된 것입니다. 결국 놀라운 것은 확인되지 않은 수십억 원의 재산이 아닙니다. 아직 공식 재산 자료가 없는 젊은 가수가 자신의 실력과 기록만으로 출연료가 논의되는 위치까지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길려원의 현재 월 수입은 활동 횟수와 계약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사 한 회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요이라는 가정만으로도 월 매출은 800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제 수입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길려원이 대표곡을 만들고 톱5의 인지도를 장기 팬덤으로 바꾼다면 오늘의 추정치는 몇 년 뒤 전혀 다른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길려원의 진짜 재산은 지금 통장에 찍힌 금액보다 앞으로 더 큰 무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에 있습니다.